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에듀 코리아의 조나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2015-2016 재정부조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 2014-2015 파업사의 변화와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은 2014-2015 파업사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SAI, Student Aid Index 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AI 지수는 그동안 사용되었던 EFC를 대신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부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던 지표로 재정부조 신청을 한 학생의 경제적 필요, 파이낸셜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EFC에서 SAI 지수를 변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명칭을 변경한 것은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예산가족 분담금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그동안 많은 가정에서 EFC로 나오는 금액을 마치 이 금액만 내가 부담하면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EFC와 SAI 지수 모두 학생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가족 규모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부모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큰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FC는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산출된 EFC 금액이 학생 수로 나눠져서 해당 가정에서는 재정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SAI 지수는 더 이상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그동안 EFC를 통해서 받았던 추가적인 재정 보조의 혜택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EFC는 학생의 재정 상태를 평가한 최저 점수가 0이었는데 SAI 지수는 마이너스 1,500까지 더 내려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EFC에서는 0이라는 숫자였다면 SAI 지수에서는 0에서 마이너스 1,500까지의 숫자가 됩니다. 그럼 왜 SAI 지수도 0으로 끝내면 되지 굳이 마이너스 1,500까지 지수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2014-2015 파업사 변경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더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AI 지수가 0이나 마이너스 1,500이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혜택은 같습니다. 하지만 0 아래로 지수가 내려갈수록 그 가정의 저소득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므로 이 내용이 담긴 SAR, Student Aid Report를 받는 학교에서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재정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게 지수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SAI 지수가 2014-2015년도 재정보조 신청한 가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른 변수를 모두 제외하고 단순하게 부양가족 숫자와 세금 보고 상해, AGI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니드 베이스드 에이드의 가능성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한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SAI 지수가 0이 되는 부양가족별 AGI 금액은 디펜던트가 1명일 때는 4만불, 2명일 때는 47,500불, 3명일 때는 55,000불, 4명일 때는 65,000불 정도가 됩니다. 즉 그 이하의 AGI 금액이면 니드 베이스에서 최대한의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때의 AGI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 자녀가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디펜던트 1명일 때 약 11만 5천불에서 13만 5천불 구간, 2명일 때는 12만 5천불에서 14만 5천불 구간, 3명일 때는 13만 5천불에서 15만 5천불 구간, 4명일 때는 14만 5천불에서 16만 5천불 구간이면 니드 베이스에서 재정 보조를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립대학으로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단히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디펜던트가 1명일 때는 23만 불에서 25만 불 구간, 2명일 때는 24만 불에서 27만 5천 불 구간, 3명일 때는 24만 5천 불에서 27만 5천 불 구간, 4명일 때는 25만 불에서 27만 5천 불 구간이면 사립대학에서도 이제 니드 베이스의 재정 보조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AGI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가족은 재정 보조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학비를 전액 부담하실 계획이라면 재정 보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 또는 금액의 재정 보조라도 도움을 받을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재정 보조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이 30만 불에서 100만 불이 넘어가는 가정도 저희를 통해 매년 재정 보조를 신청하고 계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니드 베이스드 에이드를 못 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저희에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메릿 베이스드 에이드의 기회를 높이거나 또는 가정에 갑작스러운 소득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의 안전장치, 세이프티넷 개념으로 매년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학자금 재정보조 준비와 신청을 직접 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최초로 컬리지 페어를 시작하였고 근 20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에 미국 대학 진학 및 학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요 업무인 학자금 신청 준비, 서류 작성, 접수 및 사후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학교 선택에 대한 무료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며 부모님의 재정 상태에 따른 학생의 희망 학교별 학자금 지원 금액을 미리 안내해드려서 학교 선택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는 부모님 재정 상태에 따른 재정 설계를 이유로 다양한 보험 및 연금 가입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후 성과급 등의 불법적 소지가 있는 비용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웹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1대1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 계시더라도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뿐만 아니고 의대 진학까지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비용으로 가족과 같은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2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의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생을 위해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